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중 수요 관리,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수급과 과도한 기대 심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3법 같은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보다 1억 3,562만 원 올랐습니다. 이는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인 3,568만 원보다 3.8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 청약 중 특별 공급 접수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일반 공급은 8월 4일부터 11일 중 1순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여부, 수도권 거주인지 여부, 1순위 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일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서울 평균 전셋값이 1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도입되고 나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는 했지만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부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휴대폰 통해서도 간편하게 시청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다음에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궁금증들도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제 고점이다라고 정부가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더 오르는 이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정부가 이제 특히나 이제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또 다 어떤 대국민 담화까지 이제 하는 이유는 또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기세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제 생각할 때도 좀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감지가 또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의 이제 영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또 우려를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그 담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시장의 어떤 해법, 그러니까 아주 어떤 특별한 요런 어떤 것들이 좀 이제 나왔었으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또 이야기들, 물론 또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좀 한정돼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간에 기존 물량을 좀 쏟아내게 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의 반응은 야, 뭐 정부가 지금 계속 고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히나 올 하반기가 사실 올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을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은 시장대로 굉장히 좀 뜨거운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정부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소방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이제 또 먹혀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서 오늘 좀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팩트 체크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뭐 불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렇죠. 매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수 쪽이 만약에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 매수 심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서울 뭐 또는 경기, 인천 요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를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이제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특히나 이제 수도권 상황 이제 엄청나죠. 서울, 경기, 인천 이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요. 이제 월간이 아니고요. 자, 주간 상승률이 0.36%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간 상승률이 0.1%만 넘어서도 엄청난 불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0.1이 아니라 지금 0.36이면 거의 3배 가까운 그것도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수도권 전체를 평균했을 때, 자, 그렇다면 좀 덜 올라간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엄청난 상승률이 되겠죠. 그래서 0.36%인데,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요. 자, 지금 뭐 그 수도권 쪽에 이제 주간 상승률이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이제 한 게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 이 통계를 작성했는데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최고 기록이다. 자,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많은 고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고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서 또 9년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 정말 이 상승세 자체 또 특히나 상승폭 자체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실제로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의 매매가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시도를 약 한 뭐 중소도시까지 해서 약 한 176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소도시까지 포함해서 176개 시도 중에서 매매가가 올라간 곳이 무려 172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곽 지역에 뭐 한 4곳 정도 빼고는 지금 전국이 다 상승장에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데 매매 쪽뿐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세가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임대차 이제 3법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죠. 지금 서울만 전세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176개 시도 중에서 무려 164곳이 올라가는 자, 결국은 뭐 전국 대부분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만 이러냐? 또 그것도 아니죠. 자,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땅값마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자, 지금 국토부에서 2분기 그 집값 뭐 전국 집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봤더니 지금 2분기에 약 한 1.05% 정도가 지금 올랐는데요. 자, 지금 뭐 1분기 때만 하더라도 한 0.9%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분기 뭐 대비했을 때도 그때 한 0.7, 9% 한 0.7%대였는데 지금 1%대니까 거의 뭐 한 0.3% 가까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땅값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고 거래량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집값 상승률 자체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요. 지금 아파트 쪽으로만 이 좀 그 한정돼 있었던 이 상승, 이것이 지금 이제 빌라 쪽으로 지금 옮겨 붙으면서 오히려 지금 빌라 쪽이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그 헤드라인을 그대로 지금 옮겨놨는데요. 바로 이런 헤드라인이었어. 자, 이런 적 없었다. 자, 그렇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뭐냐면 아파트하고는 빌라는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사자가 그렇죠. 팔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 오히려 빌라도 많은 매수자들이 오히려 사고 싶어서 지금 뜨거운 이런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서울이 가장 빌라 쪽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109까지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도 106이니까 굉장히 높죠. 자, 더더구나 전국에서도 100.6이라고 해서 전국의 빌라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오히려 사자가 팔자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뭐 당연히 지금 아파트 쪽이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옮겨 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까 빌라의 매매 가격 상승률도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서울이 1.63%까지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59%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정부가 계속 나서서 꼭대기다,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의 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또 보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강남권 쪽, 강남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뭐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그렇죠.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영동대로 지역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또 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특히나 지금 마곡의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지금 그렇죠. 속도를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뭐 GTX 지금 A노선, 뭐 B노선, C노선, D노선, 지금 뭐 GTX 얘기가 나오는 곳마다 또 그렇죠. 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잠잠했던 뭐 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그렇죠. 의정부 동두천까지 뭐 최근에는 뭐 안성이라든지, 자, 이런 곳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호재들을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하반기 입주 물량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그렇죠. 지금 공급 발표를 하더라도 입주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장 입주를 하려고 하면.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한 32,000세대 입주량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2만 세대 정도를 입주를 했고요. 하반기 남아있는 게 한 12,0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전체를 해서 약 한 2만 뭐 3천 세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더하죠. 지금 뭐 13,000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입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또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돈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속도를 내려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토지 보상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보상금은 계속 그렇죠. 특히나 수도권 쪽에서 대부분이 다 풀리겠죠. 자,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요자들 같은 경우가 정부가 계속 강력한 공급 대책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실물이 없는 가상 물량에 계속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물 없는 가상 물량보다 현실 매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렇죠. 실제 매물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 뭐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도 계속 좀 추가 상승이 뭐 좀 전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들을 짚어주셨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시장 상승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 부동산에 투자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하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입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무료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1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보 체크 시간 대표님께서 보시는 투자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축 빌라 만나보겠습니다. 자, 6천만 원대 투자 사례라고 하는데 살펴보시죠. 자,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3호선에 7호선, 9호선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보시죠.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그런데 6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투자 사례부터 만나보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이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빌라라고 하셔서 주변의 입지, 매력까지 볼까요? 네, 지금 뭐 반포 쪽 물론 아파트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33평 아파트가 뭐 39억 8천 얘기하잖아요. 뭐 아크로 리버파크 물론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한 40억 정도 30평 아파트가 4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아파트 투자는 그렇죠. 조금 이제 넘사벽이 됐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됐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반포 쪽에 특히나 지금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금 이주 수요도 지금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뭐 새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포가 지금 가장 심각하거든요. 전세난이. 그래서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이제 그 빌라 쪽인데 물론 반포는 빌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잘 찾아보면 한 6천만 원 정도로 그렇죠. 반포 쪽에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투룸 빌라이기 때문에 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늘 그 좀 빌라 쪽은 투자를 말씀드릴 때 어떤 그 기준, 왜냐하면 빌라는 좀 아파트하고 다르게 약간 좀 까다로운 좀 투자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기준을 세워보면은요. 자, 일단 빌라가 필요한 곳은요, 어디냐면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큰 곳이에요. 만약에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격 차이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선택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처럼 뭐 아파트가 뭐 한 20, 30억 넘어가는 거의 40억 육박하는 이런 지역은 많은 분들이 빌라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왕이면 빌라 투자는요, 대지집은 뭐 지금은 땅값은 뭐 강남 땅값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빌라 지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좀 많은 땅을 좀 투자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 작은 것들을 여러 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뭐 다주택 뭐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하나를 투자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이왕이면 강남 3구 쪽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모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적으로 이런 지역이 당연히 그렇죠. 고속터미널역 뭐 아시겠지만 일단 3호선 따라서 그렇죠. 압구정으로 연결이 되죠. 자, 7호선 따라서 그렇죠. 또 이쪽에 청담 쪽으로 또 뭐 강남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9호선 따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뭐 GTX A노선, C노선에다가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에 잠실 마이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또 연결이 되는, 그래서 3호선과 7호선과 9호선이 다 그렇죠. 겹쳐지는 곳이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초도로 개발 사업까지 또 뭐 확장이 되면 또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겠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뭐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뭐 엄청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은 공원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가장 큰 게 또 반포 재건축이겠죠. 뭐 이쪽에 많은 또 고급 주거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마을의 위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딱 그곳이 설해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설해마을 바로 입구,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역에서 약 한 뭐 도보로 걸어가더라도 뭐 빠른 걸음으로 5분, 뭐 천천히 걸어도 한 6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첫마을, 설해마을 쪽에 이런 어떤 빌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해마을 입구 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기준 꼽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차가 큰 곳을 봐라라고 하셔서 여기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가격까지 한 번에 좀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뭐 3호선, 7호선, 9호선 그렇죠. 역세권 늘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세권 요즘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몰세권 뭐 아시겠지만 이쪽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학군 정말 짱짱하죠. 자, 여기에다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룸 구조에 더더구나 뭐
프리미엄급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뭐 신축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주 강남 서초에 딱 어울리는 그런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 그러면서도 반포동의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의 활용도가 그만큼 크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지 지분이 22.89니까 거의 7평 가까운, 지금 대부분이 그냥 땅값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지금 한 7억 2,800 정도 기준했을 때 전세가 6억 6,800까지 우리가 뭐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6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반포동에, 그것도 설해마을 입구 트리플 역세권 도보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에서 6천만 원대 투자 사례로 신축 빌라 찾아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이번에는요, 서초구 잠원동 강남대로의 꼬마 상가 2억 원대 투자 사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 보시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이고요.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꼬마 상가라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월세 실투자 금액 보시면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위치가 신사역입니다. 가로수길에 압구정 로데오의 여러 가지 상권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상가의 투자 사례 만나보면서 입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뭐 아까 그런 반포동 빌라 같은 거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주택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주택에 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가 쪽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기존에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검증된 상권, 이런 게 굉장히, 상가는 어떻게 보면 뭐 빌라나 이런 거보다 입지적으로 훨씬 더 까다롭게 우리가 골라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강남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뭐 무조건 수십억 또는 뭐 수백억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뭐 쳐다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 2억 원 정도로도 강남 대로변에, 그것도 아주 대규모 어떤 그 스퀘어 빌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가 제가 좀 투자 기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상가는요, 유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려면 주변에 당연히 다중 여러 개의, 그것도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리 이런 유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건물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랜드마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건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인근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으로 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인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가인지까지 체크를 해드리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신사역 쪽 제가 뭐 보고 있습니다. 자, 신사역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일단 3호선으로 압구정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자, 이제 내년이면, 그렇죠, 신분당선이라고 해서 강남역으로 직접 연결되면 강남 상권까지 쭉 확장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반포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이제 고급 뭐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고, 자, 그렇다면 신사역 쪽이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렇죠,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가로수 상권이라든지 강남 상권까지 아우러지면서 앞으로 아주 좋은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입지인데,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신사역 1분 역세권의 상가라고 합니다. 그럼 전략 좀 세워주시고 상가의 투자 가격 좀 만나볼까요? 자, 집이든 상가든 역세권,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24시간 365일 복합 상권이 되겠고, 제가 대표성과 희소성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강남 대로변에,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800평 땅 위에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로 들어오는 그런 랜드마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일단 6억 5천만 원 정도 기준했을 때, 그렇죠, 보증금 5천만 원 제하고 대출 약 4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강남 대로변에, 그것도 신축 멀티 컴플렉스 800평 랜드마크 상가에 2억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대로의 신축 꼬마 상가 2억 원대 투자설을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무료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 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는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대국민 담화도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예측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팀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보고 계실까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요. 뭐 날씨가 여름이라서 더운 건 당연한데 너무나 또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또 건강 상당히 좀 유의하시면서 집안에서 또 시원하게 또 있으실 분들은 시원하게 있고 또 코로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올해는 이제 임대차법이 또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또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랄지 뭐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너무 급격하게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격차를 상당히 늘려나가고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은 현재는 상당히 앞으로 거주는 2년 동안 안정되게 거주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거주 기간이 끝난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임차인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주변의 시세가 너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이사를 마땅히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주변에 마땅한 가격들이 없을 뿐더러 또 우리 자녀랄지 가족을 위해서 그 지역에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인데 그로 인해 상당히 이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시장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반전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견해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러한 무주택자들이랄지 또 1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또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그러한 개편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명백하게 그런 원인들이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랄지 무주택자분들은 아직도 이제 뭐 내 집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런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위해서도 꼭 이번에 투자나 또 주택에 마련하는 방법을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두에 상당히 좀 길었는데 굉장히 오늘 주거 공간으로서 많은 그런 영향력을 상당히 잘 발휘하고 있고 공급은 적을 뿐더러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싶어하는 두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똘똘한 한 채 찾으러 가볼게요.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가 서론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품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주택, 어떤 입지적인 조건 가지고 있을지 저희 매력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서초구죠. 서초구는 이런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고, 평당 이전 1억 원을 넘어서 상당히 앞으로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 격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대체되는 그런 대체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일자리도 워낙에 많고 서초동의 이런 교통편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때는 역세권 한번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역세권 자체는 이제 3호선과 또 2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또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교대역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강남역이 또 기다리고 있죠. 강남역 주변에 상권들 지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내재돼 있죠. 바로 옆 동네가 바로 강남이다 보니까 이런 직주 근접성의 그런 장점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거장만 이동해도 다양한 일자리를 포진하고 있고 또 서초구의 가장 장점인 또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흐른다는 것, 중간에 떡하니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서의 앞으로 많은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 호재도 경부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품고 있죠. 주변에 이런 고속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고속터미널이랄지 남부터미널이랄지 이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역세권과 또 남부터미널이랄지 강남터미널이랄지 버스와 자차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권의 또 이동성도 상당히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 주변에 9호선이랄지 7호선이랄지 2호선 4호선 이런 것들이 환승을 통해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대중교통도 상당히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교대역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고, 일단 우측으로는 이제 상당한 많은 학군들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런 서초구가 자랑하고 있는 학군들도 주변에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학군의 수요, 학군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또 자녀를 키우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매력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한정거장만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강남역의 상권이랄지 또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의 법조타운이나 서리풀 터널에 이런 새로운 이런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과 병원 그리고 또 학군 또 지하철 역세권 또 많은 일자리 또 개발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상당히 입지가 탄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 부분에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역 사이에 있는 이 서초도로의 개발 계획이 떡하니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서초도로의 개발 계획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또 서초동의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는 이제 서리풀 터널 위쪽에 이제 정부사 부지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미래 친환경적인 업무 복합 단지, 즉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금융과 또 자산 운용이랄지 이런 복합적인 이런 업무 시설이랄지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넓은 부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일자리 위주의 이런 복합 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된다는 것, 내 집 주변에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탄생되는 큰 개발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에요.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 자체가 강남역에서 이제 서초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당히 묶여 있으면서 용적률이랄지 이런 증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고층화될 수 있는 그러한 완화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상당히 많은 이런 업무 시설들이 내재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대에 이런 많은 부지 자체가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서울시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런 고밀도 개발을 또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엎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 주변에
땅값 자체, 지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이런 랜드마크성 건물이랄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일자리도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랜드마크성 기능이 상당히 갖추고 있는 뭐 롯데칠성 부지랄지 또 코오롱 부지에 이런 대형 개발 규모 자체가 이런 대형 건물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와 뭐 비즈니스, 뭐 상업시설, 또 쇼핑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테헤란로와 함께 어깨를 상당히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들, 이러한 건물들이 앞으로 새롭게 속속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서초구의 가장 특징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서초구청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곧 진행이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도로를 상당히 이제 지하를 넣으면서 위쪽에 새로운 이제 부지 자체를 새롭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위에 부지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업무 시설들과 녹지 공원이랄지 업무 시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 상부 부지도 상당히 큰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착착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한남 IC에서 또 양재 IC까지 이루어지는 구간이 이런 지화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상 공간과 또 지하 공간과 또 교통이 원활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들. 저 지금도 녹지가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 위쪽에 이렇게 상부 공간에 다양한 녹지와 공원과 업무 시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점. 이 경부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큰 개발의 소식은 서초구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큰 개발 소식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을 봐야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제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런 아파트의 대체주택으로서의 상당히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서초동의 입지가 주변에 뭐 대학교랄지 또 업무시설과 너무나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의 기능성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시장 자체에서 5억 원대 초반에 상당히 이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임대인들,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이는 찾고 있는 희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금액 자체가 이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월세를 희망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월세를 이렇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또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만 원대면은 강남 진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 자체가 너무나 품고 있는 업무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기존의 뭐 인프라 생활 시설이랄지 생활 인프라 자체가 주변에 너무나 이런 대단지로 형성돼 있는 그런 규모의 뭐 아파트랄지 주거 단지랄지 학교랄지 병원이랄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거주 선호도를 상당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를 걱정 없이 상당히 수요층 자체가 두껍게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개발 호재도 개발 호재가 없으면 안 되죠. 개발 호재 자체도 워낙에 큰 규모의 개발들이 주변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려서 또 적용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탄탄한 수요가 믿음직스러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볼 텐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로 이루어진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요, 강북의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망원동이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포구 쪽이죠. 이제 마포구는 또 한강변을 끼고 있고 또 그런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 이 계속 도시화가 되고 고밀도화 개발이 되고 이런 건물들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숲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변에 상당한 많은 녹지 공간이랄지 또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여가 활동이랄지 주변에 비해서 더욱더 그런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깨끗한 이런 자연 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녹지 공간 자체가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 지역의 상당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한강권과 또 이러한 많은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끼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 서울 안에서도 한강권과 이런 숲세권을 끼고 있는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망원동의 위치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세권 자체는 이제 마포구청역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망원역과 마포구청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세권을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주변 자체 망원동의 가장 큰 그런 개발 호재랄지 또 입지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지역 안에 전통시장이랄지 또 월드컵 시장이랄지 또 시장과 또 이러한 주변에 많은 입지에 있어서 주거 지역과 또 시장과 또 많은 일자리와 이러한 균형 자체가 너무나 잘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역 자체의 이런 땅의 이런 토지의 용도 자체도 뭐 3종지랄지 2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용도 지역의 상향까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의 토지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역의 특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뭐 한강은 물론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이랄지 뭐 평화공원, 난지공원, 또 월드컵공원까지 또 다양한 공원들이 내 집 주변에 바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한 뭐 뷰랄지 한강의 뷰랄지 공원의 뷰까지 상당히 잘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바로 두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또 DMC역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 주변에 수색 DMC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업무지가 상당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 안에 앞으로 더 큰 개발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업무지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를 상당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또 재건축의 이슈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강북 최대 단지가 또 상당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지단을 통과한 부분들 향후 앞으로 이주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주변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층이 상당히 단단하게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 또 합정역 상권이랄지 또 우리가 좋은 홍대거리랄지 또 신촌 상권, 뭐 이대 상권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바로 입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의 장소로서의 많은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먹거리와 명소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입지의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망원동 자체는 이동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자차랄지 또 지하철, 대중교통도 워낙에 좋겠지만 또 자차를 이용해서라도 바로 내부순환도로랄지 강변북로랄지 뭐 올림픽대로, 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뭐 성산대교, 양화대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이동성을 원활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또 대형 이런 업무지구들 자체도 바로 주변에 상암 DMC 업무지구랄지 또 마곡과 발 아래는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의도까지도 이동성이 상당히 가까운 부분들 또 이런 공덕 업무지구랄지 이런 중심 산업 도심까지도 상당히 연결성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직주 근접성의 이동성도 상당히 너무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대학군들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죠.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이런 것들이 대학군 자체도 이 지역 안에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대학군 자체도 많은 수요의 안정감까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포구 자체도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20억 클럽에 이상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20억 클럽이 넘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꾸준한 상승을 통해서 그만큼 입지가 단단하다는 것이죠. 입지가 좋고 한강권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20억 클럽을 상당히 넘었을 만큼 이제 강북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가의 상승률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 10억 원을 넘어서 현재는 이제 11억 원을 돌파를 했죠. 그만큼 이런 평균 매매가 이제는 서울시 안에서도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앞으로 이런 높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25년도까지도 크나큰 이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주택의 상승분이랄지 앞으로 뭐 유동성 자금이나 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의 원인들이 명백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공세권과 숲세권의 아파트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숲세권, 도시 안에서도 이런 숲과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 또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이 선호도 자체가 상당히 남다르다는 것이죠. 청약 경쟁률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공세권이 갖고 있는 또 많은 특징들, 이러한 쾌적성이 결국에는 이러한 주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에 살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이런 수요층의 결집을 상당히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숲세권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합정역 아래쪽에 이제 당연히 화력발전소 이런 대형 또 프리미엄 공원의 입지가 새롭게 또 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쪽에는 상당히 이런 문화 공간이랄지 공원을 상당히 조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화력발전소의 이런 시설들은 또 지하로 움직이게 되고 지상에 이러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적인 공원이 또 탄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모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상권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상권과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준공을 또 기다리고 있고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월드컵 대교 개통이 되면서 아래쪽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현재 성산대교나 양화대교에 상당한 극심한 정체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 상황이 더욱더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고 그로 인해서 강변북로랄지 올림픽대로도 상당히 원활한 교통량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교통이 좋아지는 것 자차를 통해서 내가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하철 자체도 이제 원종 홍대 입구선 서부광역철도가 이제 또 마포구를 상당히 뚫고 지나가는 새로운 노선이 새롭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마포구가 서울 안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적인 입지를 상당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지금도 좋은데 하나의 또 지하철 역사가 새롭게 들어온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쪽에 이제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또 이런 복합 쇼핑몰, 이 지역에 상당히 랜드마크성 기능을 할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새롭게 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쇼핑몰의 속도로 인해서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복합 쇼핑몰 자체가 결국에는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이곳에 상당히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아울렛이랄지 또 쇼핑몰이랄지 명품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규모로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내 지역 안에서도 이러한 쇼핑몰이랄지 상당히 논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랄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속적인 모습의 대형 개발들도 상당히 주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9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로 인해서 또 가격 자체가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평수를 말씀드리자면 한 24평형에서 한 26평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 금액 자체가 시장의 전세가 자체가 5억 원대 후반에서 6억 원대 초반까지도 전세가가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1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에 월 140에서 한 1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포구 망원동에 이렇게 단독형 아파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억 원 초반대에 접근할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럼 한계진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가능하고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다양한 궁금증들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